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대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비 시댁에 대한 사연인데요. 마치 저들끼리 경쟁이라도 하듯 가지가지합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합선물 세트처럼 여기저기 화려하게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제기랄. 종합선물 세트 실제로 받으면 기분이라도 좋지. 사람들이 세트처럼 난리를 쳐대는데 기분만 잡치고 사랑했던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도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도 참았습니다. 그게 다 남자친구에 대한 저의 마음이 깊었기에 그랬던 거였죠. 그런데 마지막 강하게 한 방 더 날리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똥꼬 빠져라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좋다, 사랑한다, 너 하나면 나는 괜찮다 라고 저 스스로에게 말을 했었는데 해도 너무한 그들의 오합지졸 합창에 저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남자친구도 똑같은 놈이었더라고요.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들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욕이 아깝습니다. 저의 시댁이 될 뻔했었던 제 인생 조질 뻔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다 생각했습니다. 성격 괄괄하고 거친 저는 남자친구 앞에선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치마도 입어봤었고 코트도 입어봤었고 화장이란 것도 했었습니다. 그 남자 마음에 들고 싶으니까 하지도 않았었던 오두방정을 제가 다 떨게 되긴 하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저 남자는 내 것이다. 나는 저 남자와 결혼을 하겠지 하고 혼자 김치국물 한 사발 시원하게 들이켰었습니다. 꼭 내 남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만큼 저는 그를 사랑했고 완전 그에게 미쳐 있었거든요. 1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슬슬 저는 그 남자의 집안 식구들과도 인연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 편을 만들어버리고 싶었거든요. 나름 머리 쓴 건데 결국엔 제가 제 머리를 콩 하고 쥐어박는 꼴이 되어버리긴 했죠. 남자친구에게 매일같이 졸랐었어요. 집에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입니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 집 식구들에겐 남자친구 얼굴 도장 확실하게 박아놓은 상태였었고요. 우리 집에도 이미 소개를 했으니 너도 이제 나를 소개해라. 뭐 이런 식이었었죠. 얼른 나를 집에 소개하거라. 나도 자기 부모님도 만나고 그리고 누나도 만나보고 싶단 말이야. 우리 집 식구들은 자기 얼굴 다 봤잖아. 자기네 식구들은 나 궁금해하지 않아? 아니면 관심이 없나? 그런 건 아니지? 얼른 소개시켜줘. 나도 자기네 식구들 소개받고 싶단 말이야.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 좋아하게 생기신 아버지, 성격 엄청 좋아 보이는 어머니, 그리고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는 누나. 남자친구의 식구들은 어디에서나 볼 법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인상 나쁘지 않았어요. 제 계획대로 그들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케이, 잘 돌아가고 있어. 내가 원하던 대로 다 돼가고 있어. 이렇게 영원히 쭉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완벽하게 차지를 하는 거지. 하하하 하고 속으로 쾌지를 불렀었습니다. 첫 만남에 전화번호 다 교환했고 저는 미래의 내 식구들이 될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만큼 그들도 제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처음 가뿐하게 시작을 알린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전화까진 아니어도 카톡을 자주 하는 사이긴 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땐 그냥 기분 좋은 호의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너 이번 주 시간 되지? 아니, 내 동생이랑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지 뭐니? 그래서 내 동생한테 네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 보고 싶다고 여행 같이 가자고 말해보라고 하더라. 넌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차만 가지고 와. 나머진 내 동생이랑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미래 예비 며느리랑 내 동생이랑 가는 여행 너무 낭만적이지 않니? 시간 되지? 같이 가자. 거절하지 마. 나 거절하면 우리 아들한테 너 별로라고 얘기할 거야. 농담이야, 농담. 그만큼 너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단 뜻이야. 네, 그땐 별 생각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살갑게 대하는 그런 사이였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란 분 성격이 좀 좋게 말하면 활발하고 거침이 없는 편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정제되지 않게끔 말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분이었거든요. 당연히 시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쫄래쫄래 여행에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달콤한 여행을 가려고 아껴두고 아껴뒀던 피 같은 연차 3일을 몽땅 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말이죠. 제대로 뻗어버렸거든요. 왜 뻗었느냐? 저를 여행에 데리고 가신 이유는 바로 운전할 사람이 필요했었기 때문이었죠. 운전만 했어요. 여행을 가긴 했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운전대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평생 할 운전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운전에 만렙 찍었죠. 몸살이 제대로 나서 빌빌거리고 있는 제게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자기 엄만 너무 좋았었다고. 그런 이번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고,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운전병이었다. 여자라서 군대도 안 갔는데 운전병으로 입대했는 줄 알았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기력이 없어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피곤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 정도는 참을 만했어요. 그리고 나름 교훈도 얻었죠. 아, 연세 드신 분들과 여행을 가면 몸종과 짐꾼과 가마를 태워 다니는 노릇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들에겐 여행이지만 나에겐 빡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일이구나. 앞으로 피해야 할 목록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저 일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정말 술을 좋아하십니다. 그 술 때문에 고역을 겪는 일도 있었다고 했었는데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술이 좀 과한 정도라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만 드시면 제게 전화를 하셔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운전 실력이 좋다고 믿을만하다고 칭찬했다면서 말이죠. 처음 한두 번은 집에서 놀고 있는 시간에 전화를 주셨기에 집에 곱게 모셔다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주셨기에 솔직히 쏠쏠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예 마치 제가 대리기사라도 된 듯이 그렇게 불러 대시는 거예요. 미리 저와 약속을 하고 언제까지 그 앞으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말이죠. 얘야, 나 오늘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너 좀 편안하라고 니네 집 근처에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 이따 내가 전화하면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 우리 마누라 전화는 절대로 받지 말아라. 아마 너한테 전화해서 일찍 나가 있을 거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어서 일찍 끝낼 수가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도록. 알겠지? 아우, 지겨워. 오늘 그 양반 또 술 처먹는다고 하는데 그 왼수 전화 오기 전에 한 11시쯤 미리 가게 앞에서 기다려라. 네가 기다리고 있으면 눈치 보여서 아마 조금 일찍 나오겠지. 아니, 세상에 술을 지가 다 처먹으려고 하나? 무슨 술을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달라붙었나? 아유, 정말 짜증나. 암튼 11시쯤에 전화 안 와도 가게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어디서 술 처먹는지 알지? 그래야 그 양반 일찍 끝내지. 안 그러면 지난번처럼 또 새벽으로 넘어간다. 알겠지? 제게 운전을 해달라고 하는 게 주말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중에도 저러셨어요. 한두 번은 저도 쏠쏠하게 생기는 용돈 때문에 했었는데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일찍 끝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까 저를 찔끔 배려를 해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거 개똥만큼도 없었습니다. 최고 기록 시간이 새벽 3시였었어요. 저는 자다가 비몽사몽에 전화를 받았었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당신도 미안했는지 평소에 5만 원, 10만 원이 아닌 무려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 돈의 노예, 이 자본주의의 산물. 그 돈 받고 피곤함을 가시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우선은 제 일상이 우선이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말이죠. 그럼 이쯤에서 대리를 부르면 되지 않느냐 하실 겁니다. 맞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한테 쓰는 돈이 대리한테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왜 이런 고가의 대리 운전을 사용하는 건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대리를 하는 것은 맞으나 남자친구 아버지의 차를 운전하진 않았습니다. 제 차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리고 제가 모셔다 드리기 시작한 후부터는 아이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약속을 잡으셨기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였고요. 남자친구 아버지의 술버릇 중 가장 고약한 점이 바로 대리를 불러서 집에 가도 꼭 차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벌금을 받으신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거였죠. 그럼 왜 자기 아들을 이용 안 하고 여자친구의 나를 이용하느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술만 먹는다고 하면 입에 개거품을 물으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숲속의 공주처럼 밤엔 주무셔야 하니까요. 저는 그들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를 부려먹는 건 맞는데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 우린 당당하다. 뭐 이런 생각을 먹게 된 것이었죠. 처음부터 당연하다 이런 마음 먹은 건 아니었겠으나 그 점차 변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순리죠. 저도 참는데 한계 있고 아무리 제가 자본주의에 퐁당 빠져있는 현대인이라고 해도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겠습니까? 저도 인본주의라는 것을 아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던 그 시점에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의 노예 노릇 그만하겠다고 말이죠. 아버님, 그냥 저희 집 근처에서 드시지 마시고 아버님 집 근처에서 약속을 잡으세요. 그럼 운전하실 일도 없고 저 부를 일도 없잖아요. 혹시 어머니가 잔소리 할까 봐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거라면 그냥 전화기를 놔두고 가세요. 그럼 전화를 받지 못하시니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저도 이번 달엔 회사에 빨리 마감을 쳐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버님 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돈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알거지 되시겠어요. 지난번 아버님 저한테 100만 원권 수표 주실 뻔 했었는데 저 돈 욕심 많은 사람이라서 돈이라면 눈 휘까닥 돌아갑니다. 나중에 술 취한 아버님 지갑 뒤지면 어쩌시려고요. 저 은근히 도벽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절 못 믿어요. 그러니 아버님 대리기사는 은퇴하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대충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얘가 힘들구나. 돈으로 처발처발했어도 얘한테 돈 없는 짓을 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뇌가 있어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달랐죠. 왜 쏠쏠한 용돈 벌이를 관두려 하는 거냐 하더군요. 직장 그깟 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어서 많이 벌지도 못할 텐데 그만한 벌이가 어디 있냐고 장난처럼 말을 하긴 했는데 사람이 다르고 다르다고 기분 잡칠 대로 완전 다 잡쳤었었죠.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지. 그렇게 금방 관둘 거면 왜 했니? 그 돈도 많이 받았으면서. 챙길 만큼 챙겼다 뭐 이거야? 이제 필요 없다 뭐 이거냐고. 하여튼 너 너무 이기적이다. 계약서를 안 썼으니 할 말은 없다만 솔직히 우리 그 양반이 그동안 좀 과하게 돈을 지불한 건 맞잖아? 서비스란 개념도 몰라? 그렇게 많이 받아 먹었으면 어느 정도 공짜로 해주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게 무 자르듯이 쓱 하고 잘라 버릴 수가 있니? 너한테 너무 섭섭하다 얘. 그리고 너 은근히 대리에 재능도 있어 보이던데 왜 관두려 그러니? 은근히 제가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냐고 돌려 까면서 말을 하긴 했는데 이기심이 최고봉이다 라고 그분을 정의했을 뿐 더 말을 썩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동안 돈을 받아먹은 제가 잘못이고 그동안 따라주고 새벽까지 잠 안 자고 혹은 빌빌 졸면서 기다린 제 탓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능이 있는 것도 탓이겠죠. 제가 일이 좀 바빠서요. 그럼 제가 먹은 돈 좀 토해내면 될까요? 저도 아버님 알거지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반 딱 떼서 어머니 드릴까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저도 제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너그럽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 같은 건 안 썼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능 있다는 그 말 칭찬으로 들을게요. 기분은 매우 상했었지만 그래도 가볍게 넘기긴 했습니다. 더 발끈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 제가 제 발등 찍은 것이고 이 게임에서도 완벽하게 패배를 했다라고 제가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니까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관두는 것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풍겼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영 꽝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아니, 남자친구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 말 않고 행복해하며 대리 역할을 했으면서 왜 안 하려고 드는 것이냐고요. 제가 자기 아버지 술 드실 때마다 모셔다 드려서 그동안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술 드신다고 해도 덜 걱정을 했었었는데 이제 다시 걱정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자다가 똥 싸는 소린지. 자기, 그동안 재밌다고 하지 않았었어?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생뚱맞긴 하네. 그리고 자기 잠도 별로 없잖아.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는 사람 아니면서. 엄마가 그동안 아버지 술 약속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잘 모셔오니까 걱정 안 했었는데. 아, 이제 다시 시작이겠구나. 우리 아버지랑 엄마 또 싸우시겠어. 그냥 자기가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가 돈도 잘 쳐주잖아. 어차피 자기는 잠도 없고 그 요즘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돈 번다 생각하고 그냥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 대리에 재능도 있다던데? 어디서부터 조여야 할지. 나사가 빠져도 너무 빠져서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저런 빙다리 같은 생각은 도대체 얼마나 고상한 걸 처먹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약을 처먹었나? 아니면 내 남자친구 지금 술 처먹고 하는 소리인 건가? 저리 말하는 남자친구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할게. 그런데 당신 인간 맞지? 인간이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줄 알지 않겠어? 머리 좀 굴려봐. 그렇게 나사 빠진 소리 해대지 말고. 생각한다고 세금 들지 않아. 돈 안 드는 거니까 우리 머리 좀 쓰면서 살자. 깨끗한 외모는 좋은데 뇌까지 청결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돈 좋아하는 내가 왜 그만하겠다 했는지, 뇌가 있으면 그 짱구를 한번 돌려보라고. 알겠니?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결과 어떠신가요? 그래도 남자친구 헤어지지 않고 만나고 있었던 제가 한심한가요? 네, 라고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왜 그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남자한테 미치면 식구들도 몽땅 다 팔아버리는 그런 후레 자식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돈의 노예이면서 사랑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남자친구 식구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졸라댔던 사람은 저였으니까 얼마만큼의 책임은 제게도 있다. 저 자신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점을 찍는 두 가지 일이 더 발생을 하는데 상상을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극강의 공포로 저를 몰아넣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그렇게 제가 마음 바쳐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독하게 헤어졌습니다. 거친 제 성격 마음껏 뽐냈고 아마 남자친구도 후덜덜했을 겁니다. 다시는 볼 생각 없었기에 저도 마지막으로 저의 아끼고 아껴두었던 본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길게 빼면 듣기 지겨우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화끈한 한방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